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상원 의원 2석에 대한 결선 투표 지금 조지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지아 상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이 해내길 바란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 한 10%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원래 이게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나온 거야. 아, 출구조사에서? 둘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대. 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겨버리면 50대 50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50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게 상하원을 사실상 다 장악당하는 그렇죠.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에 쟤네들도 총력을 하는데, 사실 공화당은 대통령부터 부통령까지 다 출마하고 유세하고 조지아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에 민주당이 이긴다고 나온 거야. 근데 그래야 될 게, 그동안 조지아는 계속 공화당의 아성이었는데, 그렇죠. 뭐 25년 만인가 처음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떨어진 거거든,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서 떨어뜨린 거죠. 그렇지. 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조지아의 상원을 이긴다 그러면 그 부정투표가 맞구나라는 것도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었단 이번에 말이야. 공화당이 이기면 그 대선 그 표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을 할 그렇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까진 상황에서 뭐 이제 사전 투표도 꽤 있었대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한 53% 비율로 이제 이겨 나가니까. 네. 미국 주류 언론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속보를 쫙 까는 거야. 민주당 이긴다. 네. 그리고 이거 이기면 이제 내일 뒤집어지고 그러면 상하원에서 상원 이제 다 민주당이 먹는다. 심지어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통과된다 그러면서 막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지 미국에서 이제 한 75% 정도 까졌거든. 네. 다시 이제 51대 49로 뒤집어져 있는 거야. 아이고. 지난번에는 50%를 못 넘겼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한 거고요.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역전돼 있는 거고, 이게 쭉 치고 나갔고 그대로 공화당이 이긴다고 치면 이 기세를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79% 완료됐는데 2명 다 공화당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예, 얼마 안 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1% 정도. 네. 아무튼 50%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고, 도대체 초반 개표율 10%에서 53대 47, 뭐 54대 46 이런 식으로 막 벌어지면서 마치 그 상태에서 승리 선언을 하려고 그랬거든, 걔네들이. 그랬는데 그 단계가 이제 뒤집어져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뭐 남아있는 투표가 한 20% 정도 남은 거니까 완료 시점 후에 얼마로 발표가 날지, 당선 확정이 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속보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선거 결과고, 지금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이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지금 나왔죠. 나왔죠. 녹음. 그걸 협박을 했다. 그런 식으로. 내 표를 찾아내라고 협박을 했다. 네. 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류 언론이 이것들을 쫙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네. 우리도 신나게 받았었더만. 그쵸. 우리나라 언론들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러고 통화 내용 전문을 전부 다 트위터를 해서 올렸어요. 자, 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일단 조지아주 국무장관한테 트럼프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요게 1대1 통화가 아닙니다. 다자간 통화였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전화를 한 거고, 마크 매독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선거 관리 전문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겠죠. 그 두 사람까지 해가지고 6명이서 다자 통화를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1시간 가까이를 하면서 이제 내용 중에 지금 그쪽에 있는 투표가 잘못됐다. 뭐 사망자 투표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통령의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해요. 근데 요 내용만 편집을 한 거야. 악마의 편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론사를 통해 갖고 막 뿌려내면서 트럼프가 지금 승리를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쓴 거죠. 네. 우리나라 언론들도 제목을 어떻게 뽑아냈냐면 내 표 찾아내라 트럼프 조지아주 장관 1시간 압박 서울신문.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1시간 전화로 괴롭히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고 경향신문은 트럼프 조지아주 선거 당국자의 대선 결과 뒤집어라 압박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머니투데이도 조지아주 바이든 승리 뒤집으라고 공개된 녹취록. 그다음에 세계일보는 트럼프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계산 다시 하도록 회유 압박. 와, 그러니까 정말 다 이것만 보면은 진짜 트럼프가 미치게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 근데 트럼프 측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라펜스버그는 집에서 부인이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내용이 녹취가 돼갖고 바로 워싱턴 포스트. 왜 그렇죠. 하필이면 또 워싱턴 네. 포스트한테 제공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녹음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선거 자기 관련 사무실에 제출이 되는데 자기는 녹음한 적이 없대. 그러면 그 비서들이 동의를 안 얻고 국무장관 집에다 도청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녹음을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 그러면서 야. 또 뒤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 협박이나 위협적인 사실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야. 녹음을 안 했다면서 협박이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지? 뭐야? 네. 뉴스원의 제목이 제일 악의적이네. 민주주의의 적 트럼프. 조지아주 선거 책임자 전화로 협박. 네.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뽑지 제목을? 그래서 백악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거는 기밀 누출죄이기 때문에 간첩죄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해들 수법이 우리 검찰 하는 수법이랑 똑같아. 우리가 선진 미국 기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선진기법이야.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거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트럼프가 펜스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자꾸 나오고 괴롭혀. 있어요. 괴롭힌다고. 조지아주 선거에서 그랬거든. 펜스한테 기대한다고. 네. 근데 펜스는 스스로 나 이거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 반대 선언에나 동참할 거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펜스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언론 보도가 다 그래요. 아니 니들 어쩌려고 그러니 진짜. 얘들 네. 뭘 어째 얘들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람뿌 우리 언론 제발 고소해 주세요. 네. 정말 트럼프 고소 말고는 네. 이 언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없어요. 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진짜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땡트 여기까지 할까요? 그럽시다. 네. 간단.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네. 너무 많아요. 포르세테님이 펜스 땡땡하고 그만 괴롭히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그만 좀 썼으면. 괴롭히십시오. 아니 나는 자꾸 이제 같은 편에 있는 리누드 변호사가 그 섬에 갔다고 막 그러가면서 하는 게 내 생각에 펜스가 만일에 배신 때리면 트럼프 측에서 섬에 간 공개 그거를 역으로 공개할 것 같아. 공개하겠지. 싸잡아서 한꺼번에 몰아넣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트럼프는 만일에 내일 안 되면 기회 계엄령 가요. 이미 이제 트럼프 측 참모가 폭스뉴스하고 그 실시간 라이브 대담하면서 절대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제
내일 회의 6일 회의에서 10일 연장해서 조사위원 하자 해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내일 정말 미친 듯이 걔네들이 협박에 못 이겨갖고 펜스를 불참을 시키고 그 상황에서 양하원이 승인을 해갖고 합법적으로 바이든을 만든다고 치면 바로 트럼프는 계엄령을 때려갖고 이걸 뒤집을 거다. 그리고 군사재판에 넘길 거다라는 거를 암시했다라고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폭스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카드는 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그러니까 취임 승리 퍼레이드, 그러니까 1월 20일 날 하고 퍼레이드를 하려고 단상이랑 그 퍼레이드에 동원될 군악대 뭐 이런 것들을 싹 세팅을 해놨어요. 이걸 싹 취소했어. 그리고 그 단상도 다 철거를 했어. 누가? 바이든이. 스스로? 그러니까 바이든이 스스로 했지. 그럼 그걸 누가 했겠어? 그래서 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다는데. 그분 되게 맞아요.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되게 걱정 많으세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묵시적으로 1월 20일 날 취임식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거나 그날은 취임식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응? 이 얘기도 있네요. 군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미국 전 국무장관 10명이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 10명의 국무장관이 스스로 내가 딥스테이트 임무를 자임 인정한 거죠. 네. 내가 사실은 민주당 측에 말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공화당 소속도 있고 민주당 소속도 있고 다 엮여져 있거든. 그 사람들이 합동 성명을 냈다는 얘기는 걔들도 조만간 조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일부의 세력임을 자인한 거라고 오히려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전직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현직이 안 움직이나? 그렇죠. 어찌 됐거나 네. 내일 어쨌든 현재 대통령은 트럼프니까. 그러니까 내일 합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트럼프 승리의 반전을 위한 뭐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송 작가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하라고 했던 헐. 네, 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거 안 써도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지금 흘러가는 추이를 보면 내일 뭔가가 뒤집혀질 것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상원 합동 선거에서 지금 보면은 상원 의원들도 그렇고 하원 의원들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 되게 많이 이 일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펜스 부통령도 지금 내가 할 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펜스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사 만약에 조 바이든이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숫자 자체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면 그 바닥에 남아있고 싶다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그렇죠. 문제예요. 자칫하면 그 계엄령 선언됐을 때 자기도 동조자로 쓸려갈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뭐 정치 자체가 전쟁이네요. 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게릴라전이다 지금. 우리는 게릴라전이지만